오늘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2달 만에 다시 만나는데 오늘은 뭘 주제로 해야 될까 하는데 주제가 잘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역시 한국 국민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역사, 그것이 또 나의 삶이니까 이것을 빼놓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그리고 나의 삶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올해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입니다. 아시죠? 3.1 독립운동 100주년. 다른 외국들이 하는 걸 보면 이런 해에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합니다. 거의 1년 내내 전국의 도로 곳곳에 배너가 걸리고 그리고 학술대회, 오케스트라, 거기에 또 해당하는 영화, 기념식 이런 것들이 거행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각 지역 차원에서 이런 게 진행되거든요.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또 하나 100주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군주제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국제사회에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두 개의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독립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 이것을 계속 기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시대의 지성이죠. 그걸 자부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100주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기리고 있습니까?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다. 이걸 아는 국민이 10%가 될까요?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민족 국민은 계속 국제사회에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1919년 3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그 무렵에 세계사에 한번 눈을 돌려보십시오. 1919년 2월 6일부터 2월 11일 만 닷새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최초로 노동자 총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영화 그거 보셨죠? 슬리퍼리스 인 시애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 시애틀에서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동조건 개선하라는 거였어요. 특히 낮은 임금 이걸 개선하라. 이걸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서 3월 1일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맨 앞장을 누가 섰습니까? 학생들이 섰습니다. 그리고서 2달 후에 이것이 중국으로 파급이 됩니다. 영어권에서는 The May Fourth Movement, 오사운동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이징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사운동의 본질은 딱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엔티 임페리얼리즘이에요. 반제국주의예요. 그 직전에 1918년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합국이 모여서 베르사유 체제를 만들잖아요. 조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약소국에 절대로 불리한 그 조약이었고, 그리고 특히 여기 혜택을 많이 입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학생들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중국 쪽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게 오사운동입니다. 같은 해 8월 11일
독일에서 큰 역사가 또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의 헌법이 만들어져요.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제국 헌법. 일명 바이마르 페어파송,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은 1787년 미국에서 연방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헌법 중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국내적으로 헌법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장 훌륭한 헌법. 그런데 이것이 나치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항상 그 사건이 돌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전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서든 데스 없다고 하죠. 급사 없다고 합니다. 그건 의학용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쓰러지기 전까지 뭔가 전조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1919년 3.1 독립운동이 전조는 뭐였나?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해 2월 8일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모여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3.1 독립선언서 기초한 최남선이 그걸 보고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9년 11.6 만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조선 통감이었죠. 거기에 가슴에 총을 쏘는 겁니다. 6발을 쏜 거예요. 옆에 두 사람 또 쏘고. 어떻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왜 그래 총을 잘 쏘았을까? 여러분들 평소에는 말 잘하다가도 여기 앞에 사회 보라고 막 떨리죠. 그때부터. 그러시죠? 지금 막 교육감도 여기 아까 편하게 있다가 여기 오니까 말하지 막 떨잖아요. 그렇죠? 안 떨어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아주 침착하게 이토 히로부미 쏘고 얘가 혹시 아는지도 몰라 옆에 두 사람 또 쏘고. 어느 날 그 순간에 안중근 의사 잘 쏘았겠어요? 한때는 과거 급식 해보려고 과거 시험 준비돼 있었고 그러다가 산에 가서 짐승 잡는 걸 굉장히 즐기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미 다 낀 거예요. 이제. 포수를 하면서. 그래 잡은 거죠. 결국.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리순 형무소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조마리아 여사죠. 이때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아들 안중근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목숨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나라를 위해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인 즉 비굴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딴만 먹지 말고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게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리고 조 마리아 여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뒤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1919년 3.1운동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까? 어떤가? 역사는 되풀이됩니까? 그때의 국가 상황, 국제 질서, 지금의 국가 상황, 국제 질서 본질적으로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나라를 망친 것은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 기득권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쓰러져 버리는 나라를 다시 자기의 삶을 던지면서, 목숨을 던지면서, 자식의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회복한 사람들은 다 민중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현대사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약한 민중이, 약한 백성이 쓰러져 버린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웠어. 근데 항상 그 혜택은 누가 입냐? 기득권자들이, 기득권 정치인들이 그 혜택을 다 가져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식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 항상 존경스러운 게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은 분. 아마 마지막 순간에도 나 이제 잘 살고 간다. 아마 그런 기분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분이 여자 육상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 육상 100m, 2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누굽니까?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더라고요. 아침에 오기 전에 그 사람 뛰는 거 동영상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흑인 여성인데요. 정말 시원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니 무슨 육상 선수가 게임을 하는데 귀걸이를 탑니까? 그리고 또 스타킹도 유니폼 아래로 팬티 스타킹도 있고 그렇게 멋을 내고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1988년에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87년에 미국 대표 선수 선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준준 결승에서 100m 세계 기록을 쓰더라고요. 그게 10초 49였어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리고 88 올림픽에 와서는 100m에 10초 54. 그게 지금까지 안 깨진대요. 30년이 넘었는데 안 깨진대요. 200m 기록은 그 당시에 21초 43으로 끊었더라. 그게 세계 기록이에요. 그것도 지금도 안 깨진대요.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 계속 도핑 테스트를 했대요. 1년에 무려 16번은 테스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라고요. 그런데 뛰는 표정을 보니까 계속 웃어요. 계속 웃으면서 뛰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어떤 기분으로 뛰었냐 물어보니까 나요? 소풍 나온 기분으로 뛰었어요. 그 극한 상황에서 그것이 스포츠 선수가 됐건 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의사가 됐건 간에 잃지 않았던 것이 소풍 나온 기분으로 내가 너 이또 히로미 즐겁게 싸주마.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시인 혹시 아세요? 누군지? 이제 이 정도면 힌트를 잡았겠죠. 누군지 아세요? 선상병. 박정희가 혹독한 정권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하반신 불수가 되고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간 시인 천상병.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나라의 역사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프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고 안중근 의사가 그랬던 것처럼 조이너가 그랬던 것처럼 시인 천상병이 그랬던 것처럼 소풍 나온 기분으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